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조금 힘들었고, 지난주 말부터 그죠? 반등이 조금 일어나면서, 특히 뭐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많이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뭐 JP 모건이 또 헬스케어를 엄청나게 아까 팔고 있던데, 그렇게 조금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시장 자체가 힘든 시장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도 뭐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주봉도 그렇고 뭐 월봉도 당연하고, 끊임없는 상승을 이루어 나갔던 나스닥이 조금 꺾이는 상황. 뭐 인플레이션, 뭐 CPI 지수 또는 뭐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환율, 그리고 이제 금리, 이런 친구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올해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이 이제 끝났죠, 그죠? 6월이 끝났는데도 올해는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힘든 그러한 한 해가 조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번 저가에 조금 매수를 했다, 제가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영상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날 또 내렸어요, 그죠? 다음날 또 내려서 또 분할 매수를 했고, 꾸준히 월화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조금 했던 것 같고,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반등이 되어서 저의 손실분은 전부 다 메웠다, 이렇게 저는 제 계좌는 그렇고요. 이럴 때마다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항상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느껴서 그걸 몸소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잘 안 되고,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금을 다 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달러가 쌀 때 달러를 모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도 아니하고, 달러도 안 사고요, 우리가,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으로는 이거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만약에 팔았으면 100만원 정도 덜 먹을 수도 있잖아, 한 200만원 정도 덜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안 팔고, 맞죠? 그러다가 이틀 내리고 나면 어제 팔걸, 50만원 더 날아갔네, 요렇게 또 후회를 하는 게 우리 뭐 그것도 뭐 개인 투자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런 실적이 나왔을 때 또 매도를,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몇십 프로씩, 1년에 몇십 프로씩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주식 투자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죠? 안정적인 미래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지, 매달 우리가 뭐 분기별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심리적 요인이 조금 더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현금에 있었던 분들은 또 삼성전자를 5만전자에 또 매수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을 5만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요. 항상 현금, 그리고 유동성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정부, 뭐 이러한 재정부에서도 유동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통화, M1 통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그렇게 유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현금을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었다면, 조금 더 수익 실현을 했었다면, 수익 실현한 거를 뺏기지 아니하고 이런 저가 기회에 또 매수를 해서 오늘만 만약에 지난주 목요일날 사가지고 오늘만 팔았어도 뭐 한 10% 20%씩 먹은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한 단기적인 수익도 챙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제 일지에 적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공부를 해 나가시고 경험을 쌓아 가시면서, 다음에는 또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때는 리스크를 조금 해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배우시고 다음에 또 잘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쩝니까?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뭐 TSMC도 지금 뭐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지금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점 대비 반토막이 지금 났어요. 삼성도 지금 뭐 9만원 갔다가 거의 한 5만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한 30-40%도 내렸다 그죠? 지금 뭐 반도체 수급도 지금 좋지 않고, 물량하고 지금 뭐 가격도 올리고 물가도 올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그럼 갖다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또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오랜만에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뭐 당연히 지금 피크아웃이 올 거라는 예측은 뭐 누구나 명백한 사실이었고, 하지만 또 이제 내년에 가격 협상이 또 된단 말이죠. 가격 협상이 또 되면 새로운 물량들을 또 수주를 하고 하면 그러면 또 지금이 또 나쁘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내가 이 어떠한 기업을 샀을 때 이거를 사고 나서 내가 왜 샀지?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매도를 과감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면 안 된다. 내가 예를 들어 계속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데, 삼성을 샀는데 삼성 매출도 오르고 이익도 오르는데 왜 안 오르라까지? 왜 주가는 30%씩 내려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죠, 주주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내가 그때 샀느냐, 내가 왜 8만원에 왜 샀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8만원을 갔어요. 뭐 지금 뭐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 요때 이렇게 코스피 언제니? 1월달, 12월달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때 막 10만전자 가냐 안 가냐,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막 10만전자 간다 안 간다 이랬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지수를 다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때 왜 샀냐 이거지. 이때 왜 샀냐 이거지. 여러분이 샀다면 지금이 8만원인데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갈 이유가 있으니까 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샀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이 샀다면 잘못하신 거죠. 그거는 정말 잘못하신 거고 이번 기회에 반성하시면 되고요. 8만원에 샀는데 지금 삼성전자 58,000원인가 59,000원인가 막 그러던데, 왜 5만원 전자가 왔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여기 8만원에 샀을 때 얘가 10만원이 가야 할 이유를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0만원 갈 이유는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는 매일 방송했을 때니까 삼성전자 비싸다, 10만원 안 간다, 코스피가 한 4천쯤 가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제자리 와서 3천 넘었었다가 다시 제자리 와서 지금 2,400입니다 코스피는. 그죠? 항상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시고요, 변화를 읽으시고요, 그리고 내 투자에 대한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저도 올해 주식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그죠? 나스닥이 내리면 우리나라 이유 없이 내리고요, 아침부터. 뭐 중국이 뭐 하면 또 내리고요. 중국이 내리고 나스닥이 내리고 뭐 인도가 내리고 뭐 베트남이 내리고 뭐 홍콩이 내리고, 우리는 맨날 내려, 맨날. 그죠? 맨날 내리니까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안 가진다. 상당히 좀 속상한 그런 영향이 있어요. 속상한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투자를 또 객관적으로 나아가시고요. 항상 내 투자 금액이 90%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면 항상 내 주식이 9천만원일 필요가 없죠. 잘 될 때는 9천만원 1억까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좀 냄새가 안 좋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꾸 오르고 이거 금리 또 올린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내 주식이 굳이 1억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5천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왜? 나는 그 리스크를 보기가 싫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꾸만
뭐를 보고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죠?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 뉴스 하나 가지고 투자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선물 옵션 뭐 이런 게 또 강세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정보는 남들도 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가령 나로 발사한 다음날 발사한 날 4시쯤 발사해가지고, 그죠? 5시 한 20분인가요? 뭐 결과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도 라이브로 봤었는데, 발사하고 나서 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다니까 그냥 그 다음날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뚝뚝 떨어졌고, 그러한 이슈 뉴스 몰이 하지 마시고, 오늘 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많이 매수한 친구들 보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현대차 오늘 급등했다. 그죠? 오늘 5.8% 급등했고요. 현대차 매수했어요. 현대차 매수했고, 코덱스 코스닥 150 매수했고요. 삼성 SDI, 노터스 예외, 노터스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전기, KG ETS, 하이브, 아유, 우리 방탄소년단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뭐 중공업, 조선해양, 모비스, 지금 다 어떤 친구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냐면,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슈몰이에 벗어나서, 이슈몰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현대차가 이제 제일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현대자동차도 지금 16만원대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애플 해가지고 빵 떴었는데, 그죠? 애플 해가지고 10만원대 있던 이 주가가 애플카 한다고 해서 30만원, 거의 28만원까지 갔다 왔는데 3배 가까이 갔어요. 3배 가까이, 3배 넘게 갔죠. 뭐 이 저점에서 샀다면 이거는 예외하고 10만원이라 치더라도 거의 3배 가까이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근데 현대차가 돈을 못 버나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죠?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수급도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개선이 될 조짐이 보이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급이 부족해서 열쇠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들도 그냥 메인 뉴스로 뜨지 않습니다. 메인 뉴스로 뜨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보고 공부해보시고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된다면 얘네들도 지금 수주가 또 올라오겠죠. 수주가 또 올라올 것이고, 지금 뭐 당연히 역대급 최저입니다. 최저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최저예요. 하지만 그 최저가 다시 올라간다면, 즉 계약이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계약이 늘어나고 나면 다시 또 돈을 벌겠죠. 그리고 지금 뭐 현대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절대로 줄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영업이익이 올해는 거의 8조 넘었네. 그죠? 작년에 6조, 재작년에 2조 3천, 19년도에 3조 6천. 그러니까 8조가 넘었습니다. 8조가 넘었으니까 이제 8만원 하던 게 지금 16만원 한다? 합리적인 게 된 거죠. 합리적인 가격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거죠.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가 된 것이죠. 2019년에 비해서 했을 때는, 지금도 이때도 저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저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외국인이라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지금 할 수밖에 없고요. 환율 썩었죠. 환율 썩었고, 지금 금리도 지금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해서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가 지금 똑같아질 전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걔네들은 차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조금만 보시면 매크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가 살짝 애매해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고요. 개선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원화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화, 예를 들어서 원화에서 우리가 10만원의 수익을 냈다. 10만원 수익을 냈고, 그리고 달러가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불에
그러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10불의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근데 원달러가 지금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불의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뭐 7, 8불밖에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올랐는데 그럼 이거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도 없고 거기다가 금리도 안 좋아. 금리도 안 좋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금리도 지금 뭐 불가피하죠. 오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스탠스로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뭐 유가는 뭐 쓱, 그죠? 유가 완전 유가는 왜 이럴까요? 그죠? 유가가 뭐 인플레이션의 거의 키 팩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키 팩터인데 유가도 진짜 버러지 같고 뭐 지금 페드에서 지금 총재가 뭐 경기 회복이 초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면 또 뭐 커머디티 가격은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동성이 막 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유동성이 뭐 돈을 뿌리고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거 돈을 엄청 뿌렸죠. 지금 유동성이 풀릴 생각은 없고 지금 금리를 또 땡기고 있는데 그지? 유동성이 풀리질 않는데 뭐 경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전체적으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살펴보실 때 금리 때문에 뭐 주가가 뭐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또 내성이 생겼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얘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6월 끝났으니까 2분기 이제 어닝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닝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들 각종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리지는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모순이 너무 많아요 이 시장에. 근데 잘 모르겠네 솔직히. 뭐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목표가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을 한 게 너무 높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덜 미치게 나오면 이거 얘네 돈 못 벌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번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얻어맞겠죠. 또 어떻게든 돈을 못 번 건 아니야. 분명히 잘했어. 살짝 이런 거죠. 96점 받았는데 너 왜 98점 못 받았어? 살짝 이런 식으로 뭐 혼나는 그러한 또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뉴스와 이 기자 죄송합니다. 혹시 기자 보고 계시면 이 애널리스트들과 이 아다리가 안 맞다 그래야 되나요? 주주랑 다들 본인의 업무에 또 치중하시다 보니 좀 그러한 괴리감이 또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종목 좀 몇 개 볼까요? 지금 뭐 현대차 뭐 아까 봤고 현대차랑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지. 그죠? 코스닥도 지금 많이 빠졌고 지금 언제까지 빠졌냐면요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 빠졌어요. 뭐 직전 거의 일부 직전까지 빠졌습니다. 650 뭐 이때까지니까. 그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거 어떻게 기어 올라갔는데 그죠? 이거를 이렇게 단숨에 내려버리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도 주식 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메인 계좌가 NH투자증권이거든요. 여기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열받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추가 매수를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했어요. 다른 증권 어플을 사용해서 했고 걔네는 이제 빨간불이고 NH는 파란불이고 뭐 이렇게 했죠. 그죠? 뭐 이렇게 상세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고 기아차도 지금 8만원 지금 회복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7월 27일에
이후에 6개월 보유 예수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7월 27일에 뭐 그때까지 뭐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3년 5년 후에 PER을 계산을 해서 가치를 한다고 해도 뭐 저평가는 아니다. PER이 한 3년 정도 보통 수주가 들어오니까, 그죠? 그럼 한 40배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4, 50배 정도로 돼 있고, 뭐 그것도 낮은 거는 아니에요. 낮은 거는 아니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다. 바이오처럼 뭐 100몇십 배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7월 27일에 보유예수 물량이 무조건 막 하방으로 꽂힐 것이라고 제가 100% 장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팔 사람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당연히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에 저는 투자를 크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고 싶어요. 배터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7월 27일까지 한 달 남았네요, 딱. 그때까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이제 7월이죠. 여러분들 7월 8월 되면 7월 8월에 우리가 배당 받을 종목들을 미리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요. 9월부터 올라요.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KTNG라든지 예를 들어서 왜 이래 이거, 뭐 요런 친구들 지금 뭐 안 빠졌어요. 이 배당락 이후에 다시 배당 금액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배당 금액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배당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죠. 증권사가 아무래도 실적이, 운영 실적이 뭐 물론 그들의 뭐 수익, 뭐 IB도 작년만큼 나오지는 않았고요. 운영 실적도 뭐 그들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원래 그들의 목표는 뭐 100% 200%가 아니고, 그죠? 뭐 20, 30% 이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KTNG라든지 뭐 맥쿼리 인프라도 맥쿼리 인프라가 금요일 날인가요? 무너지면서 맥쿼리 인프라가 무너진다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 거의 뭐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뭐 주식이죠, 그죠? 인프라 주식 중에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뭐 이때 저도 조금 담았다, 이렇게 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를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여기 13,000원 깨졌을 때 바로 주워 담았고요, 저도. 뭐 이런 친구들은 배당주를 좀 가져가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 이쪽보다는, 그죠? 뭐 키움증권이나 이쪽은 뭐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특히 배당 많이 주는 대신증권도 지금 배당락 이후에 정신을 1년 동안, 지금 6개월 동안 못 차리고 있고, 또 뭐 이베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그죠? JB, 뭐 BNK, JB 이런 것도 이 돈이 많은, 캐시가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조금 못 차리는데, 그래도 증권사보다 낫죠, 그죠? 차라리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지주들 있죠. 금리의 혜택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회복을 가능한 그런 친구들로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시면,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나는 증권사 뭐 금융주로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매수하시고요. 뭐 아니다 싶으면 저는 좀 다른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거, 올해는 조금 시야를 바꾸는 것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뭐 유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항공주,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뭐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 제주항공 뭐 다 좋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그래도 티웨이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외국을 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조만간 한번 갔다 오려고 지금 각을 잡고 있거든요. 결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얘네들은 돈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유가가 나발이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비싼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매출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죠. 매출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들도 뭐 이러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는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전혀 나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있으면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2018년 19년도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안 좋았고, 지금 올해 작년에 1조가 넘었고요, 그죠? 작년에 영업이익 1조가 넘었고, 올해도 지금 거의 2조 가까이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조 가까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 대한항공은 계속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물론 제가 좋게 본다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장에 좋게 보는 순간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제 산다? 제가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 남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힘들다 하다가 주식장 못 보겠다 할 때 그때는 사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못 보겠다 하더라고.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제 거를.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안 보이는 계좌로 사자. 적중했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 딱 감고 탁 사는 거죠. 그럴 때 매수를 하시지. 뭐 남들도 다 보고 나도 맨날 보는데 그때 아니야. 그럴 때 나 죽겠다 이럴 때 조금 매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면 좋은 것 같고, LG생활건강은 거의 맛이 갔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네, LG생활건강도. LX 인터내셔널도 지금 그 강한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그죠? 그 강한 LX 인터내셔널이 뭐 절대 안 무너지는 주식 중에 LX 세미콘, 그죠? LX 세미콘도 무너졌어요. 그렇게 어디까지 나가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 LX 세미콘도 지금 무너졌고, 뭐 맥쿼리 인프라도 뭐 안정자산이다, 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이었던 맥쿼리 인프라도 무너졌으니 이번 시장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LX 세미콘도 재정비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지금 정말 14만원 넘어갔을 때 내가 저거를 왜 안 샀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또 10만원대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10만원대까지 내려왔고, 저는 지금 꾸준히 삼성전자 우를 계속 샀죠. 전 하락할 때마다 삼성전자 우를 지금 계속 사고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다시 짤까요? 삼성은 코스피랑 비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간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360원인가 뭐 계속 주더라고요, 매 분기마다. 뭐 그냥 따박따박 주면 또 그것도 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정자산이다. 특히 뭐 5만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좀 내려와서 얘가 만약에 10만원 올라갔다 이러면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내려왔으니 또 한번 조금씩 또 담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분산 투자 하시고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뭐 망하지는 않을 안정적인 배당이 그래도 1년에 2%는 나오니까 따박따박 이렇게 또 챙겨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2% 넘겠다, 그죠? 2% 넘겠어요. 3% 4% 되겠는데 올해 가격이 너무 내려가지고. 지금 뭐 셀트리온은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죠. 셀트리온은 지금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죠? 너무 지금 많이 내렸고, 셀트리온은 지금 노답이다, 노답, 그죠? 또 JP모건이 또 설치더라고요. 또 설치던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통곡의 벽이죠. 지금 내일 이제 만약에 밀린다면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높고, 내일 안 밀리고, 그죠? 내일 잘 버티고 이번 주에 앞으로 쭉 금요일에 마감할 때 쭉 앞으로 좀 나갔다 앞으로 쭉 나간다 하면 이제 통곡의 벽인 20만원을 깨냐 마냐, 그게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셀트리온 작년 말에부터 이제 버렸다 욕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 아직 안 버렸어요. 저 아직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게 되죠. 매일 좀 보게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LNF한테 지금 밀렸잖아요. 코스닥 지금, 그죠? LNF가 지금 얼마니? LNF 지금 7조짜리 뭐가 떠가지고, 그죠? 봅시다. LNF 이런가? LNF가 지금 밀렸죠? 그죠?
정말 지금 LNF 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밀렸다가 지금 다시 또 LNF가 또 조정을 좀 받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또 뭐 10% 올랐나요?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엄청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오르다 보니까 다시 또 회복을 지금 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죠. 엎치락 뒤치락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올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올 초에 연기금 수급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안 좋은 장에는 그래도 걔들 기관들이 수익을, 우리나라 기관들은 한 달에 얼마씩, 뭐 한 분기에 얼마씩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네 나라 아니니까 미친듯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수급을 잘 보면 그래도 수익은 먹을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래서 연기금 수급을 계속 같이 봤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 수급이 계속 들어왔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연기금 꾸준히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걔네들이 지금 이제 얘네가 여기서 털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계속 후졌으니까 그냥 쭉쭉 밀고 나가자, 왜 걔네들 계속 팔아주고도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계속 나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팔고 사고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떠나서 그런 걸 좀 봤을 때 한번 지켜볼 거예요.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파란색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뭐 추매도 하고 막 그래서 평단이 막 7만 몇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 파란색이에요. 근데 추매는 안 했습니다. 추매하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업이익이 또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가 좀 망했고, 약은 안 망했는데 뭐 잘 안 됐죠. 하여튼 큰 소익을 거기서 못 냈기 때문에 새로운 약, 이제 오늘 아까 뉴스 아바스틴이 이제 판매 승인 공고가 났다, 아까 전에 또 장 막판에 지금 났던데, 아바스틴 지금 나오면서 여기에서 얘가 돈을 얼마나 벌지가 또 핵심이 되겠다, 핵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허주마랑 트룩시마 뭐 램시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쏘쏘해집니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피크를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 팔리고 있잖아요. 새로운 약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그 관련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의 수익이 더 극대화되기보다는 안정적이게 유지하는 데 메인이 두어야 되고, 그럼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새로운 산업이 항상 성장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씩 내려가면 이제 그거 내려가지 않게, 우리의 매출이 내려가지 않게 새로운 방안을 또 내야 되고, 셀트리온은 그런 파이프라인이 빵빵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빵빵한 파이프라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7천억대 찍었었고, 2020년에 2021년 2022년에 1조를 넘을 것이다 라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 매출액은 오늘 2조, 올해 2조가 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메인 포인트를 코로나19 치료제 잡았었는데, 그죠? 공장도 돌리고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죠?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또 행복회로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말에 이제 3사 합병을 할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사 합병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왜냐면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망할 회사는 아니죠. 망할 회사는 아닌 게, 계속 R&D를 계속하고 있고, R&D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파이프라인이 너무 빵빵하고 지금 뭐 매년 하나씩 나오겠다 이런 얘기로 자신감 있게 또 외쳤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할 것은 아니다, 망할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제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리느라 조금 영상이 길어졌네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아니면 자동차 운전할, 오늘 지금 비도 오는데 퇴근길에 라디오처럼 틀어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또 시간이 되고 할 말이 많을 때만 또 여러분들께 까먹지 않게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투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멋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누적해 나간다, 쌓아 나간다, 모아 나간다 라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